안녕하세요. 하늘 아래 큐베이스입니다. 오늘은 믹싱하는데 컴퓨터 스펙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영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사실 커말못이라서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좋은 포스팅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지 알아보다가 좋은 포스팅을 알게 됐어요. 이 링크, 포스팅 링크를 댓글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쭉 가볍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 컴퓨터 사양 확인할 것, 출처는 스튜디오 314, 뮤직 314라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미디 컴퓨터 사양 확인할 것들에 대해서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CPU, 메인보드, 램, 파워, 그 다음에 SSD 혹은 HDD, 보조기억 장치의 종류이고요. 이 필수적으로 이 5가지를 체크하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고, 이 CPU 성능이 낮으면 버벅거리거나 끊김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으면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듯이 이 CPU가 좋을수록 이 작업하는 거에서 버벅거림이 없는 그런 장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포스팅에서 여기서 필요한 최소 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조 회사를 먼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인텔, AMD 둘 다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띄워 놓으셨는데, 이런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다나와 PC라는 컴퓨터 노트북을 조립해서 주문할 수 있는 다나와 PC, 여기에서 이런 부품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나와 PC 요 링크도 댓글에다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스펙을 확인할 때 제품의 스펙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세대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서 코어가 몇 개인지, 스레드가 몇인지, 클럭이 몇인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데, 여기에서 이 포스팅 해주신 분께서 제안하기로는 인텔, AMD 둘 다 추천하고, 코어 4개 이상, 스레드 8개 이상, 클럭 3.3Hz 이상, 그 다음에 CPU 세대가 너무 낮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세대이고, 그 다음에 8코어에 16스레드, 클럭 4.5, 5.4, 이런 식으로 요 부분 확인해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것보다 만약에 낮은 사양의 어떤 PC나 중국 컴퓨터를 완제품을 구입하시는 거라면은 그 컴퓨터는 패스를 하는 게 좋고, 또 저렴한 어떤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여기 이 다나와 PC에서 조립형으로 내가 원하는 성능을 선택해서 조립 비용 어느 정도만 주고 조립된 컴퓨터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마쳤었고, 또 추후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서브 또 작업용 노트북까지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램,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주기억 장치라고 하고, CPU와 HDD, 그러니까 두뇌와 보조기억 장치 사이에서 위치해서 CPU가 빠르게 교환하는 역할을 하고, 미디를 할 때는 가상악기의 고용량 음원 파일로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 램이 별로 좋지 않은 사양이면은 가상악기를 다루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그인 다루는 데 있어서 주기억 장치인 램, 이거는 빠른 연산이 가능한 CPU 성능을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최소 16, 그 다음에 32라면은 아주 원활한 작업이 가능할 것 같다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D,
이제 SSD가 있고 보조 기억 장치인 SSD, 그 다음에 또 디스크 기반의 보조 기억 장치인 HDD가 있는데, 이 SSD는 디스크 방식의 HDD의 개선형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램으로 전송하는 속도를 대폭 늘려주었다. 가격이 이게 비싸다고 하네요. 그래서 낮은 용량을 구입해서 부팅 디스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팅 디스크로.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일단 그냥 어느 사양 정도인지, 어느 사양 정도여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56에서 1테라, 256기가에서 1테라 용량 여유가 된다면 SSD 추가도 고려해보세요 라고 추천해줬네요. 이 SSD는 사실 이렇게 필수는 아닌 것 같고,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HDD를 보완해서 더 빠른 어떤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컴퓨터를 알아볼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이제 또 기본적으로 좀 탑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용량은 256기가에서 1테라, 그리고 또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속도는 7000MB, 7000MB, 이 속도를 여기 이 상품 정보에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고 추천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HDD,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10년 전에 맞췄던 스펙인데, 10년 전에 제가 컴퓨터를 직접 입문할 때 맞췄던 스펙입니다. 이거 HDD, 그리고 외장 HDD.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했던 그런 걸 백업을 해놓고 또 다른 컴퓨터나 다른 환경에 가서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백업을 하는 외장 HDD와 그 다음에 내장 HDD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1테라짜리를 저는 했었네요. 네, 요것도 이제 보조기억 장치인 디스크 기반의 보조기억 장치인 HDD, 속도가 SSD에서 비해서 느리고 소음이 발생하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낮은 비용에 높은 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보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샘플, 라이브러리, 설치 파일 등 저장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보니 SSD 하나만 사용하다가 용량이 많이 부족해질 때 추가로 구입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네요. 요즘에는 SSD를 기본으로 넣고 그 다음에 HDD를 그냥 추가로 구입해서 달아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컴퓨터 잘 하시는 분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네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최소 어느 정도로 구입하라는 말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사용하는 그 저장해야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 샘플, 설치 파일 등이 어느 정도 용량을 차지할지를 보고 하라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테라를 해서 C디스크, D디스크 이렇게 나눠놨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컴퓨터 장치에는 C디스크로 좀 몰빵을 하고, 나머지 이제 미디를 위한 디스크로 D 드라이브,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는 주기판, 마더보드라고 불리기도 하는 메인보드입니다. 몸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CPU의 소켓과 메인보드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부품의 슬롯 수, 사용하는 마우스, 키보드, 마스터키보다 마스터키, 인터페이스, 외장 하드 등 내가 원하는 양의 USB 포트 수를 지원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는 예를 들면 이제 이 메인보드에 CPU도 달아야 되고 램도 달아야 하고 HDD도 달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래서 이 메인보드가 내가 지금 사용하려는 이런 부품들에 맞는지, 데이터를 교환하는 그 호환이 되는지를 일단 확인을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켓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소켓을 확인하는 게 이제 뭐 1700 요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메인보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다나와에서 메인보드를 보면은 소켓 1700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내가 소켓 1700. 그래서 아마 여기 이 다나와에서 주문을 하고 내가 조립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그 조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조립을 해주시는 분이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의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소켓 1700, 소켓 AM4 이렇게 소켓 종류가 1700과 일단 크기는 AM4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내가 USB 포트를 몇 개를 내가 써야 되는지, 사실 노트북에는 USB 포트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허브를 이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파워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이 전원 공급 장치는 작업용 파워의 경우에는 600W 정도부터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추천해드리고 있네요. 600W 이상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파워를 보시면은 이제 600W, 여기 800W, 뭐 850W 전격 출력이 이렇게 스펙이 나와 있는데 600W 이상. 내가 뭐 전원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돈을 쏟아부을 수도 있겠고, 한데 여기 정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어 4개 이상, 스레드 8개 이상, 기본 클럭 3.3 이상, CPU 세대가 너무 낮지 않은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AS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거라고 적혀 있고, 16기가 메모리 이상의 램, 그 다음에 32기가면은 아주 원활하다. 그 다음에 SSD, HDD 보조 기억 장치는 요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고, SSD 한 개로도 충분한데 사용하다가 불편하면은 HDD를 추가하라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고, 메인보드 CPU와 호환되는 소켓 확인, 필요한 USB 포트 수 확인. 결국 몸체가 왜 머리랑 기억 장치랑 이런 게 잘 어우러지는지 그런 거를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파워 500W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600W 이상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마치면서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미디 컴퓨터 최적의 권장 사양이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사양 컴퓨터를 사용하되 버벅거림, 튕김 현상이 번거롭지 않다면 그분에겐 이 글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혹은 추천에 따라 맞췄지만 작업하는 트랙 수가 많거나 용량이 큰 VST나 아니면 이펙트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레이턴시나 버벅거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자금에 맞춰서 장비를 장만하고 그에 맞춰서 작곡 프로그램 작업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뭐 스펙을 맞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사실 이제 작업용으로만 쓰기에는 그래픽 카드가 너무 좋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 거를 빼서 더 중요한 부분, 뭐 메인보드나 램, CPU, 뭐 요런 더 중요한 부분에 돈을 조금 더 쓰는 게, 아니면 내 비용을 절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예산에서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맞췄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해서 글을 썼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픽 카드가 오버 스펙이라고 이렇게 뭐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 맞췄던 이거 10년 전 거지만 좀 입문할 때 맞췄던 뭐 스펙인데 120만 원 정도의 스펙을 그 당시에는 맞췄었어요. 다나와에서. 그때 당시에도 저도 그래픽 카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기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후회하긴 했어요. 나중에 요즘에 영상 작업 같은 것들을 이제 흔히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영상 작업이.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영상 작업이나 게임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래픽 카드에 너무 돈을 쓰는 것은 비추천. 하지만 본인이 영상 작업까지 조금 할 거다,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도 그에 맞춰서 이제 비용을 생각해서 배분해서 이렇게 조립 스펙을 맞출 거를 추천드리고, 아무래도 입문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스펙이 진짜 150만 원은 넘지 않게끔 맞출 거를 조금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컴퓨터 값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다나와라는 이제 곳에서 이렇게 부품에 맞춰서
이거를 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뭐 조립까지 이렇게 주문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립 PC 이렇게 보면은 뭐 조립이 된 PC를 자체를 그냥 이미 스펙을 정해 놓은 거를 주문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견적을 하나하나 일일이 맞춰서 이제 조립까지 이렇게 같이 조립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방법이 있고, 사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할 때 어려웠고 지금도 다시 보면 잘 몰라요. 이거 그래픽카드, 이게 그래픽카드네요. 비용을 거의 안 썼습니다. 68,000원. 그래서 어렵겠지만 요렇게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스펙을 맞추시면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스펙 맞춰서 10년은 썼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10년은 썼어요. 뭐 그렇게 뭐 또 장비에 그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꾸역꾸역 10년은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서브로 노트북을 또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좀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해져서 출장도 다니게 되고, 그래서 노트북을 샀는데, 그래서 또 가성비 있게 이 노트북을 한번 써봤어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면 어떤지 잘 모르니까 처음부터 돈을 너무 많이 쓰기 싫어서 한 80만 원으로 이 중고 노트북을 샀어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썼는데, 요것도 이제 링크를 누가 이렇게 리뷰를 해놨는데 요것도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노트북 스펙은 이렇습니다. 인텔 코어 i5 CPU 2.50 뭐 이렇게 적혀 있고, 64비트 운영 체제에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 제품 요걸로 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아무래도 윈도우다 보니까 완전히 아예 끊김이 없고 버벅거림이 없어 라고 말할 순 없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참을 만큼의 버벅거림과 전 트랙 그래도 꽤 많은 수의 트랙을 작업하는 편이긴 한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많은 트랙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10개 이상은 트랙을 작업을 하는데, 10개에서 20개 넘을 때도 있고, 근데 일단 이 노트북은 그렇게 크게 버벅거림이 없고, 이제 컴퓨터는 저도 이제 바꿀 때가 되긴 했어요. 이때 10년 전에 썼던 컴퓨터를 정말 꾸역꾸역 잘 고쳐가면서 필요한 것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썼는데, 이제 또 버벅거리기 때문에 어느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또 최신화 하려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김에 또 이런 질문이 달린 김에 저도 알아볼 수 있었어서 참 다시 한번 참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담이 또 길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저도 주변에서 물어봐가지고 이런 다나와 이런 데를 알게 되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추천해서 컴퓨터 전파하고 그랬던 사이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했듯이 어떤 게 정답인지, 어느 사양이 정답인지는 없고, 본인이 입문하시는 분이라면은 일단 최소 사양으로 한번 맞춰서 사용을 해보다가 또 그걸로 돈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로 뭔가 벌어들이는, 혹은 내 지금 삶이 좀 이렇게 여유로워진다, 그래서 또 조금 더 내가 장비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더 상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장비에 많은 돈을 쓰면은 지치고 힘들고 또 현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해요. 사실 최저 사양으로도 작업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의 부족한 서칭 능력을 활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음악 작업 되십시오.